오늘 낭독할 책은 내가 가진 오늘을 살아갑니다입니다. 지은이 케이트 보울러. 1980년생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역사학자, 미국 맥칼레스터 대학을 졸업한 후 예일대 신학대학원에서 종교학 석사학위, 듀크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듀크대 신학대학원 부교수로 북미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2013년 캐나다와 미국 전역을 돌며 번영 신학을 연구해 쓴 책 축복으로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던 중 35살에 결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연구에 온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끼며 불치병 환자의 고뇌를 절절하게 기록한 칼럼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해 화제가 되었고, 테드에 출연해 강연장을 눈물바다로 만들며 930만 뷰를 기록했다. 2018년 위태로운 투병기를 담은 책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는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빌 게이츠의 극찬을 받았다. 이후 삶이란 통제 불가능함을 깨닫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아픔을 안고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성찰을 담아 이 책을 집필했다. 책에서는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하는 낙관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한계를 받아들이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낭독하겠습니다.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셨고요. 앞부분부터 살짝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듀크대학병원 수술동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다. 병실 안으로 머리를 들이민 의사가 미안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형광등을 켰다. 새벽 4시. 이번 이틀째 밤을 보내고 있었지만 병원에서 숙면을 취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저 낯선 목소리들로 인해 자꾸만 끊기는 휴식이라고는 없는 수면 구간들만이 반복될 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통증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 숫자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도 나는 누가 낮잠을 깨우면 곧바로 생일부터 말한다. 눈에 뜨자 소년 같은 얼굴이 보였다. 체구에 비해 한참 큰 가운을 입은 의사는 너무 이른 새벽이어서인지 아니면 너무 긴 밤을 보내서인지 눈이 개슴츠레했다. 1960년 6월 16일이요. 네, 의사는 말을 하다가 잠시 멈췄다. 그러니까 35살이군요. 고개를 끄덕이는데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제발 멈춰줄래? 지금은 눈물 흘릴 때가 아니야. 계속 수액을 주시면 자꾸 울게 될 거예요. 앞으로 며칠 동안은 가벼운 탈수 상태로 유지시켜주세요. 내 말에 의사는 웃음을 참으며 차트를 넘겨보았다. 식사 후 복통을 경험한 적이 있음. 상당한 체중 감소, 메스꺼움과 구토, 초음파상 담석이나 담낭염의 증거는 없지만 간담도 스캔 결과로 담낭 제거를 위한 수술 상담이 진행되었음. 그 후에 CT 스캔을 받으셨고요? 아니요. 나는 고쳐 말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과 의사한테 소리를 지르며 스캔을 안 해주면 안 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캔을 하라고 한 거죠. 그건 내게 일생일대의 대결이었다. 수심에 찬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던 외과 의사와 어떤 치료라도 해줄 것을 요구하던 나. 통증이 5개월째 지속되어 몸을 펼 수조차 없었고 체중이 14kg이나 빠졌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의사들이 나를 이리저리로 보낼 때마다 나는 몇 번이고 말했다. 젊은 의사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차트로 눈길을 돌렸다. 스캔 결과 다수의 국소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간에서. 가장 큰 병변은 미상엽과 우간엽에서 관찰되고 수계의 1cm 미만 병변들이 흩어져 있으며 일부는 간 주변부와 피막하에서도 보입니다. 큰 좌측 횡행 결장 중량이 기능적 폐쇄를 일으켜 통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고개를 휙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초기 복막 암종증. 심전도 모니터에서 작게 삐소리가 났다. 나는 초조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그러니까 진단 이후로 이런 진지한 대화는 처음이네요. 제 말은 제가 수술을 받았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허둥지둥 다시 입을 열었다. 그저께 업무 중에 병원에 전화를 받고 4기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제가 암덩어리를 담은 그릇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다들 병변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걸 검색해보지도 못했네요. 병변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종양입니다. 저희는 환자분 몸속에 자라고 있는 종양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또다시 흘러내리는 눈물에 당황하게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4기 암 다음 단계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 단계군요. 최고암이요. 나는 어설프게 말을 맺었다. 의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대화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듯이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지만 언제든지 자리를 뜰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키려는 듯 꼿꼿한 자세를 풀지 않았다. 진료실 안은 따뜻했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침묵이 우리를 감쌌고 그제야 나는 그를 더 자세히 살펴볼 여유가 생겼다. 헝클어진 머리와 근심 어린 표정, 주름진 가운과 새 운동화. 이런 대화를 하기에는 너무 어리잖아. 맙소사, 우리 둘 다 아직 이런 대화를 할 나이가 아니라고. 괜찮으시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살 가능성이요.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요. 나는 호의적인 목소리를 유지했다. 이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겠어. 이건 서로 관련된 또래끼리 나누는 호의적인 대화일 뿐이야. 잠시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당신과 같은 진단을 받은 분들의 생존율 중앙값을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알겠어요. 결장암 4기 환자들에 대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생존율은 14%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도망칠 구멍이라도 찾듯이 진료실 안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네, 오늘 저는 내가 가진 오늘을 살아갑니다. 일부를 낭독을 해봤습니다. 앞부분만 낭독을 해보았는데 뒤에 전개가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하시죠?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였고요. 팟캐스트에서 1500만 다운로드까지 했다고 합니다. 35 눈부신 생의 끝에서 결심한 것들, 내가 가진 오늘을 살아갑니다.